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칠지도에 대한 영상을 오늘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칠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명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것이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일본 서기에 근거해서 칠지도와 칠자경 등 여러 보물을 백제가 왜에게 바쳤다라는 이러한 일본 서기의 내용을 근거해서 백제가 일본에게 바친 물건이다라고 주장하는 크게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칠지도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선세 이래 미유차도라는 이러한 명문이 보이실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칼은 없었다라는 이러한 명문인데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 세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매우 특이한 전대미문의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칼이 바로 이 칠지도입니다. 앞으로 뻗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 6가지가 곁가지로 있고요. 어긋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칠지도는 일본 국보로서 나라현의 이소노가미 신궁의 신고에 보관되어 있는 철제 칼인데요. 길이는 75cm고 가운데 창끝 같은 칼끝과 어긋나게 달린 6개의 칼날이 나무처럼 달려있는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칼입니다. 아마 실제 전투에 사용됐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칠지도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로서 1874년 발견된 이래로 100년 넘게 한일 양국에서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지만 제작 시기와 목적, 양국 간의 역학관계까지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칼입니다. 동아시아 비교문화 연구회의 칠지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일 간의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태화 4년 10월 16일, 하지만 명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병호 정양에 100번이나 단련된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병해를 피할 수 있으니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라고 이러한 내용이 앞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칼의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실된 글자가 몇 자 보이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선세 이래로 이러한 칼은 없었으니 백제 왕세자,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 외왕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명문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글자는 백년철에서의 철자 부분입니다. 철자에 옛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쇠금변에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 동의를 탄 이자가 새겨져 있죠. 저는 이 철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금변에 오른쪽에 동의의 이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쇠를 최초로 만들고 다뤘던 것이 바로 중국의 한족이 아닌 바로 우리 동이족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철자에 동의의 이자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화족이 만들었다면 쇠금변에 화자를 넣거나 다른 명문을 넣었겠지 동의의 이자를 넣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철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을 최초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동이족임을 알 수 있는 글자이고요. 매우 중요한 문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후세에 전하여 보이거라라는 전시후세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명백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이러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는 글씨죠.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는 말은 후왕인 외왕지에게 백제 왕실에서 하사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후왕의 후는 왕보다 보통 하위에 있는 신하를 지칭하는 글자로서 제후를 일컫는 말이죠. 당시 백제 왕실은 외왕실에 대해서 후왕으로 지칭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칠지도의 앞면에 34자와 뒷면에 27자 등 모두 61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너무 부식돼 있고 녹이 슬어
명문 판독이 어렵다면서 실물 칠지도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특별히 한국 학자들에게는 감정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칠지도의 제작 연도를 밝힌 태화 4년 10월 16일 병호, 이 명문을 놓고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칠지도 진상기록인 신공기 52년에 맞춰서 백제의 연호가 아닌 중국 동진의 연호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태화 4년은 근초고왕 재위기간인 369년이 되어서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준 것으로 지금 현재 해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역사학자인 이병도는 태화 4년에 하모라는 사람이 백년 한철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백병을 물리칠 수 있으므로 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라고 해석하였으며, 뒷면에 대해서는 백제 왕세자가 은혜를 입은 외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길이 전하라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학자인 후쿠야마는 태화를 동진의 연호로 보았지만 일제 식민사학자였던 이병도조차도 태화는 백제의 연호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태화 4년을 동진의 연호로 볼 때 369년은 명문 뒤쪽에 일간지와 전혀 들어맞지 않게 되는데요. 일본 학자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서들을 뒤진 끝에 이른바 길상구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한나라 왕충의 노령내에서 길한 날짜를 강조하려고 병호간지가 아닌 날짜에도 병호로 표기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무라 마코토 일본 슈토대 명예교수는 명문 날짜는 단순히 칠지도의 제작 날짜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지를 맞추지 않은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세기에서 6세기 연대 중 16일이 병호간지인 날짜를 맞춰보면 칠지도 제작 시기는 369년 근초고왕이 아닌 전지왕 4년이 유력하다는 설이 한국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X선 촬영 결과 중국의 동진의 연호인 태화가 아닌 백제 전지왕의 독자적인 연호인 봉원이라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자가 태자가 아닌 봉자인 것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저 글자를 태자로 보기보다는 봉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진서에 따르면 백제가 동진에 처음 사신을 보낸 시기가 372년 정월로 되어 있는데요. 국교가 수립되기도 전에 백제왕이 칠지도에 동진연호를 새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껏 발견된 백제 금성문에서 독자적인 연호가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광개토대왕의 비문에 영락이라는 연호가 보이고, 백제 무령왕의 지석에는 황제의 죽음을 뜻하는 붕자가 새겨진 점을 볼 때 백제 또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백제에서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한 것은 당시 외를 다스리는 외왕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일종의 의례로서, 이 의례를 통해 이전까지는 외국 내에서 여러 유력자들이 서로 왕을 자칭하며 세력을 다투며 난립하였지만, 이 칠지도를 하사한 이후로 백제가 인정한 유일한 외의 정식 국왕이 탄생하였다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황제가 제후나 수하장수에게 칼이나 도끼 등을 하사하는 것은 그 제후나 장수의 지도력을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행위였습니다. 황제가 그들이 어떠한 직책에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이 아랫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당연히 백제가 외에게 칼을 하사했다는 것이 당연히 당시 동아시아 해상 세력의 강국으로서 22개의 담로를 두고 있던 백제가 외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는 것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칠지도는 외왕에게
외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일종의 인증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거리상의 한계로 매번 식민지처럼 총독으로서 백제의 왕족이나 장수들을 보내는 대신에 외국 현지인으로서 자치를 하라는 의도로 왕자 시절 외에 있었던 전지왕이 외왕지에게 하사한 하사품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오늘 칠지도에 대한 영상을 다뤄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힐링 주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